그런 묶는 느낌보다는 그냥 슈틸리케는 이런 축구 하니까 그지같이 답답한 축구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죠. 네. 그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자. 지금 봐봐 풀백 잘한다고 뽑아놨잖아요. 네. 지금 K리그에서 안 됐잖아요 전반전에. 그러면 다른 지시를 내려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선수들이 똑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게 선수 책임일 수도 있고 감독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감독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왜냐면 좋았던 선수들이잖아요. K리그에서. 네. 그리고 뭐 중국 대표팀이 뭐 엄청난 대단한 팀도 아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고 측면 풀백들이 그렇게 안 좋아요. 요즘에 리그에서 제가 볼 때는 장림펑이랑 류셰펑이.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고 풀백들은. 끝까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경기 보는 눈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난 전술적인 다양함보다 네. 순간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엄청 부족하구나. 그리고 선수를 보는 눈도 부족하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왜냐하면 저는 어제 그 구자철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구자철이 굉장히 좋았다 보거든요. 잘했어요. 진짜 발군이더라. 트래핑하는 모습, 중간에서 풀어주는 모습, 뒤에 기성용도 괜찮았고요. 근데 저는 남태희나 지동원을 빨리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안 됐어요. 전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처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동원을 가운데로 보내고 네. 황희찬을 사이드에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김신욱, 황희찬 그래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신욱 넣어서 그냥 떨어뜨려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우즈벡전에서 우리가 이긴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제가 볼 때 하나가 성공이 되면 그거에 꽂혀서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정엽에 꽂혀서 이정엽 계속 쓰죠. 네. 그리고 김신욱이 떨어뜨려서 슛 단계 득점된 게 벌써 2개거든요. 물론 좋은 전술이긴 해요. 하지만 김신욱이 들어갔을 때 플랜 A도 있어야 되고 플랜 B도 있어야 돼요. 김신욱이 머리를 올릴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맨날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 있으면서 김신욱을 쓰는 게 아니고 안 됐을 때 김신욱을 투입해서 그걸 쓴단 말이에요. 사실 항상. 네. 근데 그게 매번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김신욱 선수가 뭐 무적도 아니고 맨날 잘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보면 김신욱 선수가 전반 끝나고 들어가서 후반 한 황희찬 들어오기 전까지 25분인가 23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안에 만약 좋은 감독이라면 3번 정도는 뭔가 변화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 전술적인 변화가 될 거고 아니면 선수들한테 지시를 내리면서 어떤 위치 그렇죠. 변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다시 과감하게 교체를 하면서 교체를 빠르게 하면서 아예 좀 새 판을 한번 짜보는 그런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슈틸케 감독이라는 사람은 다 거기까지인 거죠. 내가 성공한 거 하나 그냥 보고 우직하게 가는 거죠. 스타일이. 근데 그 축구는 너무 변수가 많고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수를.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반에 들어가면 김신욱이 나올 줄 알았다 해. 이전 경기도 그랬다 해. 그전 경기도 그랬다 해. 그 다음 황희찬 나올 거 우리 알았다 해. 우리 예상대로 나왔다 해. 중국 기자들 알았는데 리피 감독 모를 리 없다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한국말로? 왜 우리는 네. 중국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뒤에 해를 붙일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지 그런 거? 사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진짜 옛날입니다. 예. 이거 웃으면 보기와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한국 기자잖아요 따지면. 네네. 저는 중국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왕용포라는 선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아예 멤버의 변화도 있었고. 저는 인홍보라는 선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어허. 후반에. 네. 몰랐어요 우리 기자들은. 근데 사실 잘난 척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중국 통이죠. 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와 이농보를 쓰네 여기서. 이농보는 이번에 뽑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올해 처음 뽑은 선수인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얼어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선발로 나와서 그 코너킥 찬
왕용포도 옛날에 뽑혔지만 최근에는 부상으로 거의 대표팀에 없었던 선수거든요. 멀어진 선수였구나. 14경기밖에 없어요. 네네. MS도. 근데 하는 거 보고 리피가 좀 선수 보는 눈도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맞춤 전략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왕용포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약간 뭐랄까 약간 꽂혀있는 철학 같은 게 있어요. 아,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문장으로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네.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두 번째. 네. 그 이유가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를 그걸 너무 꽂혀가지고 성공한 대로만 다시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썰전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현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단어가. 네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회사 다니다 보니까 성공한 한 10년 전에 성공한 모델을 지금 가져와서 막 쓰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요즘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히든풋볼 K 할 때도 약간 계속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좋아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좋았어도 저는. 왜냐면 조금 뭔가 별로예요. 저는 이렇게 좋았던 걸 두 번 하기 싫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네. 저는 약간 그런 주의인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슈틸케 감독이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그거에 꽂혀서 계속하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계속해요. 뭐에서 느꼈냐면 허영준 투입할 때 내가 느꼈거든요. 저는 역대급으로 놀랐습니다.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깜짝 발탁한 선수가 성공을 했잖아요. 이정엽. 네. 네. 근데 사실 이정엽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선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취한 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쯤이면 현실적으로 변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허영준을 투입하는 거 보고 거기서 허영준 선수를 투입하면 안 되죠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보경과 허영준 카드가 있었는데 슈틸리케 선택은 허영준이었습니다. 지켜보시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허영준 선수의 잘못은 전혀 1도 없어요. 그래요. 저는 종윤이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것도 허영준 먹이는 거다. 이런 경기에 허영준을 투입하는 거 또 먹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허영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허영준 포지션에 허영준보다 잘하는 선수들, 그리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허영준은 뭘 보고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중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냐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뭐 허영준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반짝해서 얻어걸쳐가지고 득점은 할 수 있겠지. 축구라는 거는 많은 변수가 있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축구를 오래 본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는 허영준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슈틸케 감독은 여론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기자들의 기사 이런 것에 엄청 민감한데 그 순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진 여론을 뒤집으려면 도박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네. 내가 뽑은 허영준이 들어가서 골을 넣으면 완전 이거는 최상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상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한 거죠. 사실 그거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냉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허영준 넣었을 때 슈틸케 진짜 더럽게 멍청하구나. 멍청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안주, 개인의 좀 평화, 개인의 욕 덜 먹음 이런 거를 위한 어떤 투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사실 감독의 교체 투입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기자들이나 해설 다. 네.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김보경을 쓰지 않고 허영준을 썼다는 건
그리고 참, 허용준을 네. 선발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쓸 거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쓰려고 뽑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밀렸을 때 내가 본 선수를 뽑아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니, 축구 뭐라고 존나 못 보는 거야. 허용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허용준보다 잘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슈틸리케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이제 대표팀 처음 뽑힌 선수가 슈틸리케하고 전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선수를 그냥 데리고 온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희가 출전 안 할 거라고 했을걸요. 그러니까 출전 안 한다. 네. 벤치 안 쳐둘 거다. 네. 허용준이 출전할 수가 없다. 그냥 경험 삼아 데리고 온 거다. 왜? 슈틸리케 감독 선수 뽑는 거 그렇게 깜짝발짝 하니까. 우리가 K리그 보는 거 다 개폼 잡으려고 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선수 선발하는 걸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뽑아버리고 야, 얘 허용준이 한 방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보여가지고 더 재수가 없었고 더 능력이 없는 감독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 앞에서 도박하고 있구나 쟤. 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클럽 팀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 팀이잖아요. 자기가 1년간 책임진 팀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팀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클럽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5천만을 네. 대표해서 뽑아놓은 거잖아요. 음흠. 근데 그렇게 개인이 욕 덜 먹으려고 상황 완전 반전시키려고 그런 카드 투입 너무 뻔히 보이는 카드 투입하는 건 좀 속이 보이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욕을 더 해야죠. 책임져야죠. 물론 뭐 거기서 뭐 다른 선수가 들어갔다 해도 결과는 달라질 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안 하, 저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게 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 1대0으로 뒤지고 있는데 허용준 투입한 게 한 80분 이후였죠. 그렇죠. 네, 82분 타이밍도 그지 같았고 그렇게 네. 오랫동안 장고를 했는데 선택한 게 허용준? 하기에 쓸 선수도 없었죠. 왜? 뽑는 선수를 더럽게 못 뽑았으니까. 애초부터 명단을. 저는 그게 다 이거는 명단에 대해서 가만 다 있었던 거야. 다 닥치고 있었던 거야. 얘기하고 싶은 기자들 없습니까? 주위에 슈틸리케? 까는 기자도 없었습니까? 다 참았어. 왜? 결과 있으니까. 근데 한 번만 미끄러져 봐라. 진짜 한 번만 미끄러져 봐라. 다 그렇게 참고 있었어요. 근데 터져 나온 거야. 왜? 이렇게 터질 줄 알았거든. 언젠가는. 뭐 준비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제처럼 아무리 대표팀 결과가 안 좋거나 내용이 안 좋아도 어제처럼 이렇게 대동단결이 되는 그 상황들이 어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어제 해설 분위기도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네, 저 중국 못 갔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비자가 안 네. 나와서. 나오긴 나왔는데 늦게 나왔어. 네, 엄청. 네. 네, 그래서 안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천수 위원은 되도록이면 조금 좋게 하려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전반 끝나고 응. 제가 이제 저랑 이제 PD 분이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에서 좀 저는 아쉬웠어요. 저의 첫 번째 A매치 중계였잖아요, 이란에서. 근데 네네네.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벌써 한 4개월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네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조용해지? 그러니까 저는 이란 가서 좀 해설을 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양념 같은 역할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이천수 의원이랑 조금 더 가까워져 얘기해 보니까, 너가 더 많이 해라. 내가 오히려 양념을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습니다. 네. 되게 의욕적으로 하는구나. 김한이 여느 때랑 네. 다르게 이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의욕이라보다 빈도수를 내가 좀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좀 조언을 구했어요. 주변 A매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해설위원과 통화를 하면서 네네. 내가 말을 좀 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선수 출시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더 많이를 해야 그러면 선수 출신이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다. 네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제는 바꿨는데 어쨌든 후반전에부터는 이천수 의원도 좀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왜 우리는 한 골 먹고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슈트리케는. 내 말이 네. 그 우리 정말 유명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야, 원정 가서 먼저 한 골 먹고 그래서 맨날 따라가고 그래서 뭐 경기 할 수 있겠어? 이 새끼들아? 너희들 거짓말들이야 이 새끼들아? 이거 뭐 이 단어 모릅니까? 이 상황 모릅니까? 알죠? 누구죠? 홍명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가서 먼저 한 골 먹고 맨날 뒤에서 따라가고 그래서 축구할 수 있겠어? 이거
이게 바로 모든 팀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철학이거든요. 맨날 한 골 쳐먹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팀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천수 마지막 끝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네. 아씨, 복귀할까? 아니, 근데 무슨,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가 선수 시절에 했던 걸 생각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저는 이천수 해설위원이 복귀할까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아, 슈틸리케한테 들이받을까 가서? 복귀해서? 한번 미친 척하고 들이받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천수 선수 같은 선수가 필요했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좀 뚫어줄 선수. 개인 능력으로 한 명 정도 어떻게 한 명을 못 제치냐? 아휴, 멤버가 없으니까. 한 명 제치고 할 선수들 K리그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치는 게 혼자 제치는 것도 있지만 둘이 제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술로. 그거, 우리가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슈틸리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네네. 내가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오늘은 상대가 3톱으로 나왔는데, 포백이 아니면 어떤 전술로 나왔어야 할지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저 몇 번 봤어요, 그 기사. 나도 이거 몇 번 잘못 봤어.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또 그때 소리야처럼. 그러니까.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씨발, 그럼 템팩 쓰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3톱이든 무슨 2톱이든, 뭐, 10톱이든, 포백을 쓰든, 10백을 쓰든, 너 9백을 쓰든, 그건 감독이 할 역할이지 뭘 질문을 하냐고. 그리고, 저는 3톱이 뭐 대단한 전술입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생각났어요. 우리 조카가. 혼내잖아요, 애들을. 네. 그러면, 당황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들이 분명히 압박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뭐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놔야지. 이거는 그냥 자기 살자고 한 핑계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그러니까요. 납득도 안 되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정신 나갔어?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선수들은 욕하지 말라. 나를 욕하라.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나 욕하지 말라고 지금 변명한 건데 갑자기 선수들을 욕하지 말라는 건 누굴 욕하라는 선수 욕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뭐 부진했다,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우리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제 장현수 잘했어 내가 봤을 때. 선수 욕하지 말라는 건 왜 했는지 알아요? 그 소리아 발언 때 이후로 선수 보호해야겠다고 느껴서 뒤늦게 그거는 준비된 멘트입니다. 맞잖아요. 소리아 발언했다가 선수들이랑 사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그거 커버 치려고 굳이 한 얘기라니까, 굳이. 연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냐고. 그 경기를 끝나면 감독은 선수를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술이 뭔지 묻고 싶다와 선수를 욕하지 말라는 전혀 핀트에 안 맞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한 말인가. 나 진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다른 기사도 찾아봤어. 왜냐하면 맞아요. 오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워딩을 쓰는 기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다른 기자가 쓴 내용도 찾아봤거든요. 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맞아요. 진짠가 이게? 근데 진짜더라고. 이건 진짜 개소리예요. 나는 여태까지 감독들이 인터뷰했을 때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난 소리아노 같은 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 그런 감독도 있잖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감독 있잖아. 소리야. 아, 소리아노인가 아무튼 그런 감독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감독들 난 처음 봤어요. 솔직히.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니까요. 이게 슈틸리케의 실력인 거예요. 인터뷰도 실력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문규 축구협회장이 들어와서 네. 경기 내용 좋았다. 교체할 생각 없다? 감독 교체할 생각 없다. 근데 나는 감독 교체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건 맞아. 일단 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하고 보는 거죠. 교체 생각이 없다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협회장이 이 경기 하나 빠졌다고 해가지고 감독 교체 생각이 있다. 그럼 우리 시대가 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터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진짜 경질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있는 상황이면 경질한다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지. 지금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없잖아. 근데 대안이 없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되지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드는데 얘기는
경기 내용이 좋았다 이런 얘기는 전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커버가 아니야. 이거는 같이 욕먹겠다는 의지예요. 정명준 축구협회장이.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하지? 원래 정몽규 회장 말 못해요. 엄청 못해요. 왜 멘트를 했는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고 한국에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하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굳이 왜 나가서 굳이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슈트리케 인터뷰는 전 옛날부터 문제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최악이에요. 오늘. 아시안컵 때도 있었어요. 아시안컵 때 그 성적이 좋아서 그렇지 아시안컵 때 누구 부상당했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기자하냐고 물어봐서 기자가 열받아서 물어봐도 안 알려준다 아무도 대표팀 사람들이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슈트리케가. 아 그래? 안 알려줬어? 미안해. 난 니들이 다 알려준 줄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슈트리케는 뭔 생각하면 이거를 자기를 공격하려고 물어봤는지 아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부상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난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뭔가 피해의식이 있어 인터뷰마다 들어보면. 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형적인 그 조금 말 안 통하는 아저씨들의 발언이잖아요. 모든 인터뷰가. 네. 별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핑계 대고 막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전혀 이 인터뷰에 대한 스킬과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팀이 원팀이 되고 하나로 뭉치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언론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고 단지 하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 내가 누명을 쓰지 말자. 이게 본인 상황에서 누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를 막 곡해한다.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가 해외 명장들 보면 의연함이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면 그런 질문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고 조급함. 좀 쪼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력이 없으니까. 쪼잔해.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자 뭐 일개 기자 하나 질문에 발끈해가지고 뭐 이게 막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속이 쪼잔하고 간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게 간이 작은 게 전술에 나타나는 거예요. 간이 작은 전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은 간이 작은 대표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잘하는 대표팀이에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아시아에서도 탑 랭커고 월드컵 32강 안에 있는 팀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팀에 맞지 않은 작은 감독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팀, 뭐 프랑스 뭐 이런 팀처럼 큰 팀은 아니지만 독일처럼 존나 실력은 없어도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름 이런 큰 감독. 팀인데, 네. 나름 큰 팀인데 작은 감독이 와서 깜냥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 제가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뭐 알려진 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 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 슈트리케가 얼마나 말을 막 하고 다니는지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에피소드인데 네네. 최용수 감독과 연결된 거거든요. 네네. 최용수 감독이 한 3년 전인가 슈트리케 감독이 있을 때 네. 저를 1대1로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대뜸 욕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뭐야 그 감독 이러는 거예요. 슈트리케 이러면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K리그 감독들이랑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슈트리케 감독이. 네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건 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K리그 팀이 어떻게 챔피언스리그 4강에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아 진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최용수 감독이 진짜 성격 있잖아요. 4강에 나간 팀이 서울이었어요 그때. 진짜 완전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었나 봐. 근데 마침 내가 1대1로 독대할 일이 있었던 거고. 구리 거기 감독실에서. 네네. 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몰라 하면서 이제 거기 갔는데 자기는 열받아서 사진 찍을 때 아마 구석에 있어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용수 감독 정도면 약간 중앙에 섰을 법한 약간 상황이잖아요. 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사진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살짝 있는데 없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본인이 너무 열받아서 항의를 했다, 슈틸케 감독한테. 네. 개인적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 비하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부랴부랴 사과를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당연히 안 되죠. 그것도 내 앞에서 한다는 자체가 황당했다. 내가 날 뭘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느꼈거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약간 망원 제조기구나. 생각 없이 얘기하는구나. 망원 제조기구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그때는 시즌4 K를 안 할 때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었고 사실 기사화할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예, 말실수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 근데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제가 볼 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뭐 당황해서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자리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대표팀의 감독이라면 인터뷰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히딩크 봐요. 맞아. 진짜 최고였죠. 이름 아시죠? 네, 알죠. 저는 기자할 때 2002년에 여기자가 무슨 질문하니까 앞에서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고 기자로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 울었어요. 그 기자. 맞아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다음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뭔가 히딩크 감독이 공격받는 날이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0대5로 진 다음에. 네네. 근데 물론 히딩크 감독의 행동이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행동이었죠. 이렇게 해서 선수단을 보호하면서 내가 기자 한 명이랑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하고 뒤에서 기자 풀어줘야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결과론적이지만 이거는 전술 하에 움직인 인터뷰고 슈틸케는 그냥 그 순간에 모면하는 인터뷰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전술은 둘째 치고 그냥 일반 우리 기자들도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인터뷰에서 선수들 관리는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선수들은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한 존재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개 기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감독이 무슨 그 대스타들을 유럽에서 뛰고 K리그에서 알고 기는 선수들을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전술적인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희는 느끼니까 선수들하고 이제 관계를 보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하죠. 진짜 그 말로 하는 게 감독이 말로 선수단을 이제 휘어잡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터뷰하는 스킬. 맞아요. 네. 그거 다 보거든요. 선수들이 또 그 인터뷰 같은 거. 당연히 보죠. 네. 그래서 근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슈틸케가 이런 식으로 인터뷰해서 진짜 어이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리아전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그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겠죠. 그건 맞잖아요, 사실. 제 오피니언 말해도 됩니까? 결과적으로? 네. 먼저? 네. 저는 시리아전까지 하고 그냥 물러나야 된다 생각해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지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비교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네. 이겨도 나는. 스스로 물러난다? 나 슈틸케 성격상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죠. 경질시켜야 된다? 그렇죠, 예. 저...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취하든, 뭐, 경질을 시키든, 그거는 저희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그 개인적인 의견이죠?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개인적인 의견 말해도 됩니까? 네. 슈틸케로 월드컵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건 슈틸케는 미래가 없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번 경기 끝나고 바로 바꾸는 게 좋겠지만 뭐 대안 찾을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안을 누가 해? 그건 일단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나도 몰라. 나도.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남겨놓지 코치로 왜 20세로 보내가지고 딱이잖아. 이거는 그냥 딱이지.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종윤이하고도 어제 얘기하다가 야 이거 대안 없어. 왜냐하면 이제 수석 코치도 못 올려. 그렇죠.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내가 봤을 때 이거 협회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된다.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부터 지금 대안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전은 일단 앉는 게 좋아요. 사실 지금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시리아전까지 본인이 뽑아놓은 선수들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져야죠. 거기까지는. 네. 책임지고. 왜냐면 다른 감독이 만약 갑자기 긴급 투입이 됐다 해봐요. 코치든. 본인이 선발에 크게 관여한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지도합니까? 맞아요. 또 욕먹지 또. 네. 시리아전까지는 가고 결과와 상관 5대0, 10대0, 100대0 나든
바로 긴급회의 소집해서 경질이 답이다. 대책회의 해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나고 어떻게 다음 플랜을 준비할지 지금 6월 달이거든요. 카타르 경기가. 네. 6월 며칠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신태용 감독이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면 U20대가 결승전 가지 않는 이상 네. 한국 대표팀이 끝나자마자 대표팀 감독 하면 되거든요. 아니 뭐 신태용 감독 뭐 땜빵입니까? 올림픽 갔다가 20세 갔다가 뭐 수석 코치 했다가 아니 뭐 그래서 만약에 신태용 감독 그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U20 망하면 망해도 믿음을 주겠지. 몰라요, 저도 잘.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봐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제한이 없는데. 그럼 지금 누가 올라고 하겠어요, 한국 대표팀이. 지금 임기 계약해봤자 월드컵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되고. 지금 상황 좋지도 않고, 분위기 안 좋은데. 와, 진짜. 올라는 감독들은 있어요, 100%. 있죠, 당연히. 엄청 많아요. 근데 네. 다 급이 안 되고. 저 허정무 부회장 약간 좀 기다리고 있을걸요? 허정무 부회장 오면 최소 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 답답하다. 아유 그냥 뭐 경기 진 것도 진 거지만 인터뷰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열받는 거지. 사실 본프레레 감독 인터뷰 제가 잠깐 했잖아요. 3골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네. 그거는 사실 약간 좀 재밌지 지나고 나면. 네. 사실 그 얘기가. 근데 이건 재미도 없어. 이 인터뷰 분노야 분노. 물론 이런 붕딱 같은 말이 있어 이렇게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앞으로도.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저 이런 인터뷰 K리그에 하는 감독 있거든요. 네. 누군지 말 안 할게요. 히든풋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 얘기하러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경기 잘 안 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감독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아시죠? 알아요. 지금 K리그 네. 없죠? 지금 없죠. 아이고. 나는 그거 듣고 진짜 황당했거든요. 왜냐면 물어봤는데 그걸 되묻는 내가 알면 내가 감독 지도자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큰 팀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내가 했겠지. 근데 그 진짜 안 좋은 스킬이라는 걸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 되묻는 거. 이게 선수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감독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네. 그거를 선수들한테 오히려 했다 생각해보요. 선수들이 뭐 했는데 야 네가 말해봐. 우리 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으면 선수 입장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고 그 분도 고쳤어요. 그거를. 한 3, 4개월 그러시다가 네. 뭔가 누가 말해줬는지 아차 싶었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대표팀 감독이 하고 있으니 그냥 기가 찰 노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전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사실 지금 없으니까 백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혜를 53분 했는데 네. 뭐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좀 속을 긁어주는 방송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은 경질이 답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 바꾸면 타이밍 놓친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합니다. 그거는 사실 대안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협회에 엄청난 할 일이죠. 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그것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질을 안 하잖아요. 네.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 상대 카타르, 이란, 우즈벡 점점 세집니다. 네. 점점 세지는데 뭐 어떻게 답을 찾을 거예요? 지금 이 감독의 사고방식이 우리랑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죄송합니다. 내가 좀 너무 이제 벌써 경질된 사람처럼 얘기해버렸네. 이 감독은 K리그 왜 오는 겁니까? 난 진짜 너무 재수없어. 너무 연기하잖아. 너무 꼴보기 싫어. 진짜. 저는 그것까지는 그냥 뭐 자유니까 보러 오는 건. 안 보러 오는 것도 더 이상하니까 나는 보러 오는 것까지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보러 오는 게 더 이상하지 사실. 그건 그래. 안 보러 오면 안 보러 온다 뭐라 할 거 아니야 또. 맞아. 그건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보러 안 오고 왜 안 뽑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보러 오는 것까지는 건드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관람권이 있잖아요 개인에. 네 맞아요. 관람권은 있으니까. 관람권은 있으니까 거기까지 침해하지 말고. 네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저도 제가 시리아전 중계할지 안 할지 아직 안 정해져서 모르겠지만 네네.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답답할 것 같고 이거는 그 경질을 해야 됩니다. 경질해야 되고 뭐 마지막 우스갯소리를 해볼까요? 제가 그 주문 대표팀 감독 슈테리케 그 페이스북 올렸잖아요. 그거 기사화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솔직히 우리가 중계하면서 종윤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빵 터진 거야. 음. 그래서 종일 방송 끝나고 야 종현아 나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까? 올려도 되냐? 그러니까 형 올리세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말만 올리라 그랬거든요. 형 사진하고 같이 올려요. 아이 뭐 사진하고 같이 올려. 그 박주윤 작품이네 그러면? 그래야 재밌죠.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네. 올리니까 그 기사화가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사실 난 되게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기사의 내용 뉘앙스가 엄청 진지하게 내가 하는 것처럼 진짜. 심지어 그 중앙일 본 거 알아요? JTBC? 나 물어봤어. 그래서 이거 누구냐고 기자. 그러니까 약간 인터넷만 쓰는 뭐라고 하지? 그런 그 팀. 그러니까, 네. 설마 그 신문에 있는 기자가 이걸 찾아서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터넷 전용. 네네. 약간 이제 젊은 친구일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타 되는가 했더니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주원 스타 되나? 청문회 스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노려서 쓴 건 아니고 진짜 노려서 쓴 건 아니지. 왜냐면 종윤이가 그걸 했을 때 너무 빵 터져가지고. 난 이주원 기사가 많이 되네. 전부 그만합시다. 되지 않았나요? 그만합시다. 위키트리인가 그 언론이 아니지만 거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주원 SNS 조심하세요. 저희 2017년 히든풋볼 멤버 입조심의 주간입니다. 입조심의 해입니다.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이번에는 위트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혹시 핀트 못 맞춰서 하나 잘못 썼다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폭풍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네. 그 조심해야죠. 혹시나.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있지 말자고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지금 반복된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오늘. 횡설수설을 했을 수도 네, 있어요. 했는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녹음이 된다는 점, 그리고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의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천수 의원이랑 점심 먹으러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후토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단둘이 먹나요? 네? 단둘이 먹나요? 아니요, JTBC도 껴있죠.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단둘이 먹으면 제가 낑길라 그랬거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김한 기자와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들으시면서도 답답하다, 이거 대표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좀 짧게. 전화. 류천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경기? 뭐야? 어떻게 보세요? 뭐하고 있어? 어떻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뭐가 안 좋나요? 너 지금 나를 엮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단어 쓰지 마십시오. 네.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짧게. 나쁘게 보죠. 나쁘게 보고. 어허. 가장 큰 거는, 뭐, 다른 얘기 많이 나왔을 테니까. 네네네. 코칭 스태프의 일관성인 것 같다. 아하. 어쨌든 간에 감독을 잘 아는, 아니면 감독의 축구 철학을 확실하게 파악한 코치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뭔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리피는 지금 뭐 어제 중계에서 다 봤겠지만 리피 그 벤치에 보면 이탈리아 코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네. 이탈리아 코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광저우 홍다에서도 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네네. 심지어 중국인 코치 리티에도 그 당시 광저우 홍다 코치였고 아하. 근데 우리는 슈트리케 감독이 국가대표 최장수 감독이 됐지만 네. 그 처음과 끝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칼로스 아르모아가 유일하다. 아하. 게다가 한 명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런 팀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팀이 어렵거나 할 때 감독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풍부한 생각이나 아니면 풍부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 거다. 물론 뭐 기술 결과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봐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감독의 어떤 그 역량을 둘째치고 네, 뭐 감독이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한 팀으로서의 코칭 스텝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타개했을 때 좀 많이 더딜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감독의 능력이라는 게 사람들은 다 개인을 보지만 네. 모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 팀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전부의 합이 감독의 능력이니까. 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하고
예전에 뭐 판마르 바이크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데 네. 과연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슈틸리케도 그렇죠. 히딩크도 네. 자신의 팀을 어느 정도 데려와서 했었고 네네네. 아니면은 다가 아니면 필요할 때라도 불러서 썼었는데 맞아요. 지금 슈틸리케가 사실 경력이 차이 나고 돈이 차이 난다고 하지만 음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축구가 워낙 좀 다변화되고 복잡한 게 그쵸. 최근에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 네. 혼자서 모든 것을 이제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움직이고 여러 클럽의 어떤 그 감독들과 코칭 스텝을 봐도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다양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흡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슈틸리케가 전술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슈틸리케 사단, 그러니까 뭐 사단이라는 표현이 뭐 옳은지 모르겠지만 슈틸리케의 코칭 스태프가 대한민국 코칭 스태프가 빈곤하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감독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일관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 한 명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것은 다 바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걸 실행할 사람이 슈틸리케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 내지는 조언들을 흡수를 해서 이제 결심을 하는 게 대장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 정보나 조언들의 그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기사 쓰고 있었는데 아하. 그 이탈리아 사람이 심지어 8명이에요. 거기 리피 빼고. 아하. 그것도 심지어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수준, 내가 그리고 취재해서 알 수 있는 수준 8명이고. 그러면은 그 분석이 우리나라 분석을 하기 굉장히 쉬웠겠는데?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단 수업고 그 사람들이 광주 홍다에서도 딴 게 아니고 광주 홍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한국 팀에 대해서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국 선수들도 판단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죠, 도움이 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놀라운 건 제가 어제도 잠깐 뭐 기사에 언급했지만 2군 경기까지 보러 다니면서 2군 경기까지 보러 다니면서 미래까지 벌써 그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내가 어제도 기사 썼을 때 항상 준비만 한다 중국은 했지만 우리 졌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네네. 과정도 아니고 이 결과를 내야 되는 경기에서 졌다는 건 이 한 경기는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팀을 꾸렸고 팀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사실 팀이 작동하고 있나. 설기현 감독 뭐 대학 축구에서 냈지만 대학 축구에서 제일 잘하던 김병수 감독도 챌린지에서 3연패하는 이 시대에 네네. 과연 대표팀 가서 뭘 할 수 있는가. 시간도 절대적으로 짧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 둘 다 형님이잖아요. 샤두리 분석관 뭐 네. 설기현 코치. 아니 형님 코치를 뽑았으면 분석관도 따로 있어야 되고 네네. 전력을 뭐 책임질 다른 뭐 중량감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협회에서는 외국 코치 그래서 뽑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뽑고 뭐 아르모아가 피지컬 코치를 도와줄 뭐 피지컬 분석관도 뽑겠다고 했는데 그 소식도 없고.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패배는 슈틸리케 패배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패배라고 행정의 패배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패배다. 지원의 패배다. 그렇죠. 네.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단순한 사고 좋은 감독만 모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허. 아, 이거는 우리가, 대단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 잘했네. 네. 엮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리피처럼 250억 주고 데려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 감독과 수석 코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팀을 꾸릴 것인가, 우리가 코칭 스태프도 팀 슈틸리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아하. 아니면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뭐 단팬들도 그렇지만 우리 댓글도 다 비슷하잖아요. 네네. 감독이 혼자 다 하던 시즌 지났어요. 왜냐면 뭐 최고의 분석가 뭐 전술가라는 아르센 거도 조언 안 들으면 망하는데. 네네. 그 퍼거슨 감독이 전술가입니까? 근데 전술하는 코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리피도 전술에 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리피보다 더 나이 먹은 할아버지 전술 분석관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관중석의 경기를 보다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매일. 그러면 그 수치를 듣고 리피는 거기서 그림을 잡아내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나 과연. 그래서 좀 축구를
이제 정말 세 분하고 크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예, 뭐 성적 안 나오면 감독 네가 잘못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독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래서 감독 잘못한 거에서 또 감독 바꾸고 또 새로운 감독만 이게 선임하는 게 아닌 그렇죠. 팀을 생각해야죠. 현대 축구에 맞게 한 팀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팀의 철학을 공유를 한 다음에 그런 그 에센스, 엑기스를 이제 선수들한테 이렇게 좀 투영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당연하죠. 왜냐면 네. 우리 조그만 이 풋볼리스트만 해도 기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자가 아니고 다 특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생각으로만 가면 네.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고 축구도 당연히 팀인데 코칭 스태프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했지만 왜 코칭 스태프 안 뽑냐? 슈트리크 감독이 제일 의심스러웠던 거는 없어도 된대요. 경제학자로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네네. 내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뭐 그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원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가서 그럴 거예요. 나는 코칭 스태프 4명이었기 때문에 DP 8명에게 졌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총체적 그런데 협회는 어쨌든 뭐 그걸 설득을 당한 건지 아니면 뭐 힘이 없는 건지 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슈틸리케 인터뷰 보셨죠? 아, 예, 봤습니다. 그 무슨 쓰리톱 나왔는데 포페가 아니면 어떤 전술로 나와야 될지 질문하고 싶다 이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터뷰를 봤을 때. 아니 완벽한 동문서답이지. 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다. 아니 그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술이 보자마자 그럼 포백, 쓰리백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항상 얘기한 게 디테일이 없고 네. 중국이 저렇게 나올 게 뻔한데 그 뭐 측면 성향의 선수를 쓰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되게 단순하게 그러면 포백 3백이냐 나의 포백에 대해서 4-2-3-1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한 거니까 네네. 4-2-3-1로 나왔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죠. 말은 그분하고 한두 번 그게 잘못 나온 게 아니라서 그래 뭐 이해합니까? 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오늘 무슨 말 할까 사실 조금은 좀 걱정됐죠. 두려움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만하다. 그동안에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네. 그 정도에서 그친 게 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슈틸리케 계속 같이 가야 됩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데. 개인적인 타이밍이 너무. 이제 솔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저는 바꾸는 게 좋다 생각해요. 바꾸는 게 좋다. 저는 바꾸는 게 시리아전까지는 치러야 되고. 네네. 그걸 바꾸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한 게 아니라 전 뭐 경기력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어쨌든 간에 이게 못 나가게 되면 정말 큰일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러면은 뭐 저는 진짜 밥그릇을 잃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저를 위해서라도. 음흠. 이게 우리가 시리아를 어떻게 잡는다고 해도 우즈베키스탄하고 1점 차를 유지하다 보면 마지막에 지면 우즈베키스탄 원정 가면 그대로 플레이오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은 지금 4점 차이로 멀어졌기 때문에. 네. 이란은 사실 변수로 두면 안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월드컵을 위한 그 코칭 스태프 팀을 제대로 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은 시리아전 끝나고 나서 발빠르게 협회가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죠? 사실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항상 우리가 왜냐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물밑 작업을 해서 누구를 준비한다 그래도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모든 변수를 그 사람이 뭐 다른 데 계약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항상 뭔가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넉넉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왜냐면 뭐 꽃길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금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정말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은 언제라도 흔들리면 갈 수 있고 믿음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소꿉장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참 안타깝고 기성용 선수가 한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감독이든 선수는 다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월드컵 못 간다. 네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네. 확실한 위기 상황이 맞고,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질이 답이다. 과감한 선택이 답이다. 또 그런 묶고는 느낌보다는 그냥 슈틸리케는 이런 축구 하니까 그지같이 그게- 답답한 축구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죠. 네. 그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자. 지금 봐봐. 풀백 잘한다고 뽑아놨잖아요. 네. 지금 K리그에서. 음. 안 됐잖아요. 전반전에. 음. 그러면 다른 지시를 내려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근데 선수들이 똑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게 선수 책임일 수도 있고 감독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감독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왜냐면 좋았던 선수들이잖아요. K리그에서. 네. 그리고 뭐 중국 대표팀이 뭐 엄청난 대단한 팀도 아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고 측면 풀백들이 그렇게 안 좋아요. 요즘에 리그에서 제가 볼 때는 장리펑이랑 류셰펑이.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고. 풀백들은 끝까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경기 보는 눈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난 전술적인 다양함보다 네. 순간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엄청 부족하구나. 그리고 선수를 보는 눈도 부족하다.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왜냐하면 저는 어제 그 구자철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구자철이 굉장히 좋았다 보거든요. 잘했어요. 진짜 발군이더라. 트래핑하는 모습, 중간에서 풀어주는 모습, 뒤에 기성용도 괜찮았고요. 근데 저는 남태희나 지동원을 빨리 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안 됐어요. 전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처를 못하는 걸 보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동원을 가운데로 보내고 네. 황희찬을 사이드에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김신욱, 황희찬 그래 뭐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쳐요.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신욱 넣어서 그냥 떨어뜨려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우즈벡전에서 우리가 이긴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제가 볼 때 하나가 성공이 되면 그거에 꽂혀서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정엽에 꽂혀서 이정엽 계속 쓰죠. 네. 그리고 김신욱이 떨어뜨려서 득점된 게 벌써 2개거든요. 물론 좋은 전술이긴 해요. 하지만 김신욱이 들어갔을 때 플랜 A도 있어야 되고 플랜 B도 있어야 돼요. 김신욱이 머리를 올릴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맨날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 있으면서 김신욱을 쓰는 게 아니고 안 됐을 때 김신욱을 투입해서 그걸 쓴단 말이에요. 사실 항상. 네. 근데 그게 매번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김신욱 선수가 뭐 무적도 아니고 맨날 잘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빨리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보면 김신욱 선수가 전반 끝나고 들어가서 후반 한 황희찬 들어오기 전까지 25분인가 23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안에 만약 좋은 감독이라면 3번 정도는 뭔가 변화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뭐 전술적인 변화가 될 거고 아니면 선수한테 지시를 내리면서 어떤 위치 그렇죠. 변화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다시 과감하게 교체를 하면서 교체를 빠르게 하면서 아예 좀 새 판을 한번 짜보는 그런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슈틸케 감독이라는 사람은 다 거기까지인 거죠. 내가 성공한 거 하나 그냥 보고 우직하게 가는 거죠. 스타일이. 근데 그 축구는 너무 변수가 많고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홍명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가서 먼저 한 골 먹고 맨날 뒤에서 따라가고 그래서 축구할 수 있겠어? 이거 이게 바로 모든 팀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철학이거든요. 맨날 한 골 쳐먹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기는 팀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천수 마지막 끝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네. 아씨 복귀할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가 선수 시절에 했던 걸 생각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저는 이천수 해설위원이 복귀할까라는 의미를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슈틸리케한테 들이받을까 가서? 복귀해서? 한번 미친 척하고 들이받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천수 칸수 같은 선수가 필요했어요. 이날 경기에서는 좀 뚫어줄 선수. 개인 능력으로 한 명 정도 어떻게 한 명을 못 치냐? 아휴,
멤버가 없으니까 한 명 제치고 할 선수들 K리그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치는 게 혼자 제치는 것도 있지만 둘이 제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술로. 그거 우리가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슈테리키 인터뷰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네네. 내가 진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오늘은 상대가 쓰리톱으로 나왔는데 포백이 아니면 어떤 전술로 나왔어야 할지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저 몇 번 봤어요, 그 기사. 나도 이거 몇 번 봤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또 그때 소리야처럼. 그러니까.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아니 씨발 그럼 템팩 쓰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쓰리톱이든 무슨 투톱이든 뭐 텐톱이든 포백을 쓰든 텐백을 쓰든 너 나인백을 쓰든 그건 감독이 할 역할이지 뭘 질문을 하냐고. 그리고 저는 쓰리톱이 뭐 대단한 전술입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생각났어요. 우리 조카가 그 혼내잖아요, 애들을. 네. 그러면 당황해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막 내가 뭐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들이 분명히 압박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는. 뭐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놔야지. 이거는 그냥 자기 살자고 한 핑계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그러니까요. 납득도 안 되는.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정신 나갔어?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선수들은 욕하지 말라. 나를 욕하라.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나 욕하지 말라고 지금 변명한 건데 갑자기 선수들을 욕하지 말라는 건 누굴 욕하라는 선수 욕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뭐 부진했다.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우리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제 장현수 잘했어 내가 봤을 때. 선수 욕하지 말라는 건 왜 했는지 알아요? 그 소리아 발언 때 이후로 선수 보호해야겠다고 느껴서 뒤늦게 이거는 준비된 멘트입니다. 맞잖아요. 소리아 발언했다고 선수들이랑 사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그거 커버 치려고 굳이 한 얘기라니까, 굳이. 연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 되냐고. 그 경기를 끝나면 감독은 선수를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술이 뭔지 묻고 싶다와 선수를 욕하지 말라는 전혀 핀트에 안 맞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네. 상황 파악이 안 네네. 근데 허영준을 투입하는 거 보고 거기서 허영준 선수를 투입하면 안 되죠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보경과 허영준 카드가 있었는데 슈틸리케 선택은 허영준이었습니다. 지켜보시죠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허영준 선수의 잘못은 전혀 1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저는 종윤이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것도 허영준 먹이는 거다. 이런 경기에 허영준을 투입하는 거 또 먹인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허영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허영준 포지션에 허영준보다 잘하는 선수들 그리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허영준은 뭘 보고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근데 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냐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뭐 허영준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반짝해서 얻어걸쳐가지고 득점은 할 수 있겠지. 축구라는 거는 많은 변수가 있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예상을 축구를 오래 본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는 허영준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슈틸리케 감독은 여론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잖아요. 네. 기자들의 뭐 기사 뭐 이런 것에 엄청 민감한데 그 순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안 좋아진 여론을 뒤집으려면 도박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네. 내가 뽑은 허영준이 들어가서 골을 넣으면 완전 이거는 최상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최상의 상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도박한 거죠. 사실 그거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냉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까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허영준 넣었을 때 슈틸리케 진짜 더럽게 멍청하구나. 멍청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안주, 개인의 뭐 좀 평화, 개인의 욕 덜 먹음 이런 거를 위한 어떤 투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사실 감독의 교체 투입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뭐 기자들이나 뭐 해설 다. 네.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김보경을 쓰지 않고 허영준을 썼다는 건 그리고 참, 허용준을 네. 선발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쓸 거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쓰려고 뽑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밀렸을 때 내가 본 선수를 뽑아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아니, 축구 존나 못 보는 거야. 허영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허영준보다 잘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슈틸리케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이제 대표팀 처음 뽑힌 선수가 슈틸리케하고 전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선수를 그냥 데리고 온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희가 출전 안 할 거라고 했을걸요. 그러니까 출전 안 한다. 네. 벤치 안 쳐둘 거다. 네. 허영준이 출전할 수가 없다. 그냥 경험삼아 데리고 온 거다. 왜? 슈틸리케 감독 선수 뽑는 거 그렇게 깜짝발짝 하니까. 우리가 K리그 보는 거 다 개폼 잡으려고 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선수 선발하는 걸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뽑아버리고 야, 얘 허영준이 한 방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보여가지고 더 재수가 없었고 더 능력이 없는 감독이고 지금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는 팬들 앞에서 도박하고 있구나 쟤. 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클럽 팀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 팀이잖아요. 자기가 1년간 책임진 팀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팀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클럽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5천만을 네. 대표해서 뽑아놓은 거잖아요. 음흠. 근데 그렇게 개인이 욕 덜 먹으려고 상황 완전 반전시키려고 그런 카드 투입 너무 뻔히 보이는 카드 투입하는 건 좀 속이 보이는 선택이었고 그래서 욕을 더 해야죠. 책임져야죠. 물론 뭐 거기서 뭐 다른 선수가 들어갔다 해도 결과는 달라질 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안 하, 저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게 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 1대0으로 뒤지고 있는데 허영준 투입한 게 한 80분 이후였죠. 그렇죠. 네, 82분 타이밍도 그지 같았고 그렇게 네. 오랫동안 장고를 했는데 선택한 게 허영준? 하기에 쓸 선수도 없었죠. 왜? 뽑는 선수를 더럽게 못 뽑았으니까. 애초부터 명단을. 저는 그게 다 이거는 명단에 대해서 가만 다 있었던 거야. 다 닥치고 있었던 거야. 얘기하고 싶은 기자들 없습니까? 주위에 슈틸리케? 까는 기자도 없었습니까? 다 참았어. 왜? 결과 있으니까. 근데 한 번만 미끄러져 봐라. 진짜 한 번만 미끄러져 봐라. 다 그렇게 참고 있었어요. 근데 터져 나온 거야. 왜? 이렇게 터질 줄 알았거든. 언젠가는. 뭐 준비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네,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제처럼 아무리 대표팀 결과가 안 좋거나 내용이 안 좋아도 어제처럼 이렇게 대동단결이 되는 상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해설 분위기도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네, 저 중국 못 갔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비자가 안 나와서. 네, 나오긴 나왔는데 늦게 나왔어. 네, 엄청. 네. 네, 그래서 안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천수 위원은 되도록이면 조금 좋게 하려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전반 끝나고 응. 제가 이제 저랑 이제 PD 분이 야,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에서 좀 저는 아쉬웠어요. 저의 첫 번째 A매치 중계였잖아요, 이란에서. 근데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벌써 한 4개월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네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조용해지? 그러니까 저는 이란 가서 좀 해설을 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양념 같은 역할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이천수 의원이랑 조금 더 가까워져 얘기해 보니까 너가 더 많이 해라. 내가 오히려 양념을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습니다. 네. 되게 의욕적으로 하는구나. 김한이 여느 때랑 네. 다르게 이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의욕이라보다 빈도수를 내가 좀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좀 조언을 구했어요. 주변 A매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해설위원 통화를 하면서 네네. 내가 말을 좀 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선수 출시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좀 더 많이 해야 그러면 선수 출신이 더 자세한 내용을 할 수 있다. 네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제는 바꿨는데 어쨌든 후반전에부터는 이천수 의원도 좀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왜 우리는 한 골 먹고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슈트리케는. 내 말이 그 우리 정말 유명한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야, 원정 가서 먼저 한 골 먹고 그래서 맨날 따라가고 그래서 뭐 경기 할 수 있겠어? 새끼들아?
너희들 거짓말들이야 이 새끼들아. 이 단어 모릅니까? 이 상황 모릅니까? 알죠? 누구죠? 이 경기장 안에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술을. 그러니까 중국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반에 들어가면 김춘욱이 나올 줄 알았다 해. 이정경기도 그랬다 해. 그정경기도 그랬다 해. 그 다음 황희찬 나올 거 우리 알았다 해. 우리 예상대로 나왔다 해. 중국 기자들 알았는데 리피 감독 모를 리 없다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한국말로? 왜 우리는 네. 중국 사람을 말할 때 항상 뒤에 해를 붙일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지 그런 거? 사실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진짜 옛날입니다. 예. 이거 웃으면 보기와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한국 기자잖아요, 따지면. 네네. 저는 중국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왕용포라는 선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아예 멤버의 변화도 있었고. 저는 인홍보라는 선수가 나올 줄 몰랐어요. 어허. 후반에. 네. 몰랐어요, 우리 기자들은. 근데 사실 잘난 척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중국 선수들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중국 통이죠. 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와, 이능보를 쓰네 여기서. 이능보는 이번에 뽑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올해 처음 뽑은 선수인데. 되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약간 얼어있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선발로 나와서 그 코너킥 찬 왕용포도 옛날에 뽑혔지만 최근에는 부상으로 거의 대표팀에 없었던 선수거든요. 멀어진 선수였구나. 14경기밖에 없어요, MC도. 근데 하는 거 보고 리피가 좀 선수 보는 눈도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맞춤 전략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왕용포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약간 꽂혀있는 철학 같은 게 있어요. 아,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문장으로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네.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두 번째. 네. 그 이유가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답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를 그걸 너무 꽂혀가지고 성공한 대로만 다시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썰전에서 봤거든요. 네네네. 유시민 작가가 그런 표현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단어가. 네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회사 다니다 보니까 성공한 한 10년 전에 성공한 모델을 지금 가져와서 막 쓰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요즘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히든풋볼 K 할 때도 약간 계속 변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좋아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좋았어도 저는. 왜냐면 조금 뭔가 별로예요. 저는 이렇게 좋았던 걸 두 번 하기 싫더라고, 왠지 느낌이. 네. 저는 약간 그런 주의인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추치케 감독이 그런 주의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그거에 꽂혀서 계속하고,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걸 계속해요. 뭐에서 느꼈냐면 허영준 투입할 때 내가 느꼈거든요. 저는 역대급으로 놀랐습니다.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깜짝 발탁한 선수가 성공을 했잖아요. 이정엽. 네. 네. 근데 사실 이정엽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선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취한 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지금쯤이면 현실적으로 변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